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즘 엠번방 사건 보시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내뱉는 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오늘 초대석에서 만날 분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입니다. 관련 대응책 또 코로나19 관련 또 정책들을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는 방송인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유튜브도 같이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네, 인사를 항상 또 반갑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먼저 이거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학교 개학이 계속 유치원부터 해서 미뤄지고 있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여성분들 일하는 엄마 아빠 또 힘들어요. 어디다 이제 뭐 가족 돌봄 휴가를 또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돌봄 대책들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 정책들이 있다면 좀 여기서 안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간 그 가족 돌봄에서 사회 돌봄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시 가족 돌봄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전과 사회 돌봄을 거친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는 가족 돌봄은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 저는 그렇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상호 돌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엄마라는 단어에 매달린다는 것은 엄마만이 모든 돌봄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모두가 엄마가 되어서 가족 안에서도 만인이 엄마가 돼서 상호 돌봄을 해야 이 시기를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네요. 또 동시에 가족 돌봄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도저히 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분, 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한 3가지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르셔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맞벌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 맞벌이 가족을 위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개인 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한 40% 정도 줄여서 또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고 그래서 여전히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사용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아이돌봄 제공자나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 모두의 방역 체계를 완벽하게 하면서 상호 역학조사도 하고 돌봄 그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제공도 지원을 해서 안심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그간 해왔던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던 그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여가부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긴급 돌봄 시스템에 같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제 다 나오진 않지만 긴급 돌봄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놀이와 교육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방과 후 아카데미에 나오는 분들도 정말 나오고 싶어 하고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대해서 철저 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고요. 그러셨군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모델의 돌봄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익산에 다녀왔는데 거기를 제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돌봄 육아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1차 품앗이 책임을 지고요. 서로. 그다음에 이번 긴급 돌봄에 편입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돌봄 교사도 파견해 주었고 또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 재능 나눔을 통해서 교육과 놀이를 하면서 그 지역사회 방역망을 만들면서 안심 돌봄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그래서 원하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나 가족 돌봄의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또 전문 교사도 있고, 또 사회 돌봄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웃들이 또 동시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방역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여기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역 체계를 생활 위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해야겠다는 그런 그 방역 공동체, 돌봄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도 좀 확산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또 혹시 이제 이용을 못 하실까 봐. 이렇게 이제 그 긴급 돌봄 체계를 해놓고 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유연 근무나 여러 가지 이런 가족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을 특별히 인증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돌봄 휴가를 선제적으로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에 가점 5점을 드려서 그 인증 기업으로 선택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혜택을 드리겠다.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아시고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안심하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정 어려우신 분은 상의를 좀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또 이제 정부가 돌봄 휴가를 기본 장려하기 위해서 그 부부 5일씩 이렇게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해 주었고 저희 여가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공평하게 10일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만들어진 걸 알고 또 활용할 수 있고 기업과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함께 잘 활용해 나가셔야 될 텐데 이 코로나19가 좀 길어질 것 같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고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제일 먼저 사실 이렇게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게 여성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선제적 노력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가능할지요? 우선 이제 여가부이 또 우리 정부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할 정도로 그 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도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100조 단위의 그 지금 한국식 양적 완화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 취업하고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나 도소매업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그 취약층에 대한 1차 지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또 이제 고용 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또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업이 어렵지만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네가 먼저 희생해다오 여성 먼저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점검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IMF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상징을 보이려면 IMF 때 여성 먼저 구조조정이 되었던 것이 2020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에 대한 좀 조사를
말을 저는 잘 몰라서 여성들의 어떤 평등과 이런 것만 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및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 보육시설 등에 대한 관련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성범죄자 알림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성이 저희 반 아니에요. 진짜로요. 해야 할 영역이 정말 많은 건데. 청소년 보호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들에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완하고 계신데 저는 또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또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엄청 들끓고 있죠. 예. 자, 그러나 저희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코로나19 얘기를 먼저 해봤고 그다음에는 또 많이 이슈가 되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대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여가부에서도 또 피해자를 위한 또 어떤 지원책 아니면 정부 대책 어떤 것들을 지금 주력해서 보고 계시는지.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심정이 매우 착잡한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아주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이 신기술이 생겨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의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는 이제 디지털 사회라는 관점이 조금 소홀히 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이제 아동 청소년이 그 디지털 사회의 무방비 상태 속에서 피해자가 된 상황.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해의 끝도 없습니다. 자기 피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피해.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한 대 맞았다거나 그럼 며칠 치료를 하면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갖는 피해자가 겪는 그 상처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저지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또 사용자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여성가족부는 늘 그래왔듯이 피해자 지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가 이 종합 대책을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정부가 거의 그리고 저희 여가부는 이제 조금 더 피해자 지원망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그 피해자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준다는 것도 저희가 피해자 관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피해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또 기타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빠지지 않게 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1366 상담 전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는 여기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혼자 공포에 가족한테도 상의를 못하고 누구에게도 상의를 못하고 자기가 알려졌을 경우에 사회로부터 고립될 공포,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협박이 굉장히 악순환으로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정말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줄 테니 언제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너에게 손을 내밀어줄 국가가 있고 또 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서 그들이 손을 잡으면 어려움이 훨씬 해소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구한다고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방심이 방통위와 합쳐서 이런 DNA 코드를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삭제를 하는 시스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의 심리나 법률 이외에도 그 기술적 지원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삭제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지 않도록 그 사업자 윤리적 책임 이것을 통해서 계속 그 플랫폼 사업자, 가해자, 피해자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진 곳 속에서 저희는 피해자의 관점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권유하고 가해자가
이 사안을 이렇게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악순환을 우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걸 너무 이게 범죄라는 의식이 없이 마치 이솝 우화에서 그냥 돌 던지는데 개구리는 죽는다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무심코 발길짓 하듯이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에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양형 위원장님을 만나서 양형 기준이 주로 상한선만 있습니다. 몇 년 이하. 그러면 그 밑으로 다 가능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밑으로는 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하한선을 만들고 양형 기준을 높이자고 했는데 뭐 최근에 판사님들도 이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그래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이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엄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찾고 계시죠. 조항을 찾고 계시고 또 이제 이것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속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찰 수사력으로는 지구 끝까지 찾아서 이걸 찾아내고 실제 범인이 생각보다 누구인지. 빨리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사력의 범위를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지른 죄는 정확하게 처벌을 받고 그렇죠. 피해자는 피해의 굴레에서 얼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본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 굴레에서 얼른 나오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좀 많은 부서와 함께 이제 소통을 계속 해나가셔야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조를 구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될 텐데 사실 입법, 행정, 정책 여기에 여성 전문가들이 많았다면 그냥 알아서도 그걸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여성 전문가들이. 예, 정말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최근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제가 그 법 개정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최근에 그 법무부 장관님이 여성으로 오시면서 제가 아주 100만 원근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 뭐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국제사회와 소통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또 국토교통부 우리 그 무엇보다도 지금 교육부 부총리 뭐 중기벤처부 이게 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중요 부서에 여성 장관님들이 포진하고 계시고 또 중앙부처의 과장이면 거의 모든 정책의 핵심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근 20%를 그 중앙부처의 과장이 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우리가 18년에서 22년까지 원래 몇 년에 걸쳐서 달성할 목표인데 이 공공 부분 그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12개 분야를 설정하고 밀어붙였는데 그 전 분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 분야는 22년까지 달성할 걸 목표로 했는데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조기 달성 분야로 눈에 띄는 분야가 공기업 여성 임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재 21.1%가 달성이 되어서 22년도에 설정한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보통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임용이 됐다고 하면 그냥 적극적 조치로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성 재정 담당관이 최초로 임명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일성이 그동안 1000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과소대표된 부분이 지금 정상화되고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다를 만큼 해당 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보지 않고 있어보지 않고 그 각도에 서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임원들이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권 신장이라든가 평등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희는 이제 공공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도 이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은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과는 여성가족부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2조 원 이상의 상장 주권 기업의 경우는 여성이사를 적어도 한 명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깝죠. 보통은 이제 다른 기라성 같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성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어서 다양성위원회. 그래서 그거 속에서 이렇게 다양성을 고려해서 임원진을 배치하는 게 이미 일반화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한 결과가 여러 가지 생산성, 효율성, 조직내 민주성, 투명성 이런 거를 제고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수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더 좋아졌다. 기업의 물론이죠. 어떤 생산성과 특히 어떤 이제 부분이든. 아주 세밀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을 이렇게 주변 부서가 아니라 핵심 부서, 핵심 부서에 기용한 회사일수록 생산성이 높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도 아직은 참 많기 때문에 차별 없이 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이제 경력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1차로는 채용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러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을 채용할 때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도록 하는 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확대되는 법이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에 지난 2월에는 2020년에 들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부모씩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가정 양립과 육아를 보장하니까 채용을 조금 용이하게 하고 채용된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만두지 않게 경력 단절을 예방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각 회사가에도 이렇게 그 조직 문화 개선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일단 또 불가피하게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그 지역 특성화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좋은 직종에 갈 수 있도록 구부가 같이 직종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초대석 시간이 정말 시간이 부족하네요. 앞으로도 또 계속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청취자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성가족부 이종옥 장관, 남정민 씨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